약한 소녀는 금색 종이 머리띠를 썼을 뿐인데 적 세력에 홀로 뛰어들 용기를 냈어. 여러 격투 고수들과 싸우며 먼저 복싱의 유자 회전 회피 기술을 사용해 상대의 주먹을 피하고, 하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았어. 김수현은 그들이 왜 이렇게 강한지 몰랐어. 그는 결국 깨달았어. 전에 수영장 빌라에서 만난 그냥 깡패들이었어. 이게 바로 강북북의 진짜 평균 실력이다. 상대가 금수현을 죽이려는 순간, 하지만 그들의 형이 말했지. 약자에게는 관대해져야 한다고. 그래서 결국 손을 대지 않았어. 그때 금수현의 변태 스킬이 이제 5번 쌓았어. 그는 임무 팝업이 이렇게 고급 보상을 준다는 걸 이해했어. 이 정도면 말이 되지. 이렇게 금수현이 강해지고 싶은 쾌감이 느껴져. 그의 속도는 시급으로 올라갔어. 회복콩을 사용한 후 그는 붓고 사람을 향해 돌진했어. 잠시 후 금수현이 숨을 고르며 호출했어. 극도의 전화를 받았다. 극도는 네가 어떻게 아주 야한 소리를 냈는지 위하해했다. 김수현은 자신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강북에서 훈련 중이라서 현재까지도 장지어 군사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재하는 강석에게서 물건을 받아서 큰 돈을 협박했어. 하지만 강석은 쉽게 용서하지 않을 거야. 한재하가 조금만 방심하면 바로 동굴을 공격할 거야. 그래서 김수현은 이 시간 동안 전력을 다해 훈련해서 강해지려고 해. 전화 속 극단이 김수현에게 묻길, 정말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건가? 장지하를. 김수현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휴대폰에서 소변 냄새가 난다. 극도는 만약 장지하가 다른 생각을 한다면 서구에 문제가 생길까 걱정한다. 사실 김수현도 장지하를 완전히 믿지는 않는다. 하지만 최근 함부로 들이받고 싸우는 서구는 확실히 뛰어난 군사가 필요하다. 장지하가 이중적인 마음을 가졌더라도 김수현도 방법이 있어. 그건 바로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야. 주 임무가 2번째 단계로 업데이트됐어. 김종이봉투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김수현은 이번에 수업 끝나자마자 강북으로 출근하려고 하는 것 같아. 꼭 열심히 노력해야 강해질 수 있어. 곧 강북 북고 순위 22 인물이 소식을 들었다. 부하가 보고하길, 작은 무리들이 어느 미지의 인물에게 패배했다고 한다. 들리기로는 종이봉투를 쓴 미친 사람이었다고. 이름은 금종이봉투라고. 북고 순위 22 인물이 조용히 말했다. 잠시 침묵했지만 정말 모든 일이 일어났다. 니체가 이렇게 말했다. 은혜와 원한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서구로 돌아온 김수현, 백채린에게 눈썹을 그려달라 부탁했지만 정작 본인이 먼저 눈썹을 깎아버렸다. 화가 난 백채린은 다시는 그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김수현은 불만을 토로하며, 분명 네가 먼저 약속했잖아. 평생 내 눈썹을 그려준. 지나가는 동급생들이 백채린이 결혼 제안까지 했다고 놀라워했다. 다음 순간 말이 많던 김수현이 얼굴에 한 대 맞았다. 이때 임무 팝업창이 주요 임무가 업데이트되었다고 알렸다. 김종이 가방이라는 이름이 김수현이 며칠 동안 사람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유명해졌다. 그리고 다음 임무는 양수아와 친해지는 것이다. 김수현은 이게 북고의 탐험 임무가 아닌가 위하해했다. 어떻게 갑자기 양수아와 친해지라고 하냐? 지금 김수현이라는 이름은 주변에서 이미 악명 높아졌다. 임무 때문에 다른 사람과 친해져야 한다니. 그는 조금 미안하게 느꼈다. 그런데 김수현이 양소혜와 친해지려고 하는 것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도남인 그가 이전에 양소혜와의 대화가 매우 이상했기 때문이다. 백살인의 친구들이 그녀에게 김수현을 좋아하냐고 묻는다. 그들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백살인과 김수현이 모두 청혼했다는 소문을. 백살인은 급히 그건 헛소리라고 부인했다. 근데 김수현 그 녀석은 멍청한 모습이 정말 귀엽네. 계속 때려도 재밌어. 그때 백채린이 아래를 봤어. 김수현이 다른 여자와 데이트하고 있었어. 그녀가 김수현을 부르는데 들리지 않았어. 백채린이 양수아를 알아봤어. 전에 본 적이 있는 여자 같아. 그는 김수현의 이 모습에 불만이야. 여자와 단둘이 나올 용기가 있다니. 백채린의 존재를 눈치챈 양소혜. 그들이 사귀는 건 아니겠지 하고 의심해. 백채린은 전혀 눈치 못 채는 김수현. 그냥 지금 너무 어색하다고 느껴. 어떻게 해야 친해질 수 있을지 몰라. 김수현이 양소혜에게 어디 가서 노는 걸 좋아하냐고 물어봐. 김다연 엄마가 김다연에게 연애한 적 있냐고 물었어요. 딸에게 아직도 남자를 많이 만나야 한다고 일러주셨죠. 그래야 나쁜 남자를 구별할 수 있다고. 엄마가 다시 김다연에게 물었어요. 양소혜도 연애한 적 없니? 김다연은 오히려 그녀가 정말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고등학교 이후로 양소혜는 그 분야에 대해 매우 강한 호기심을 갖게 되었어요. 엄마는 그녀가 곧 연애를 할 것 같다고 느꼈다. 양수아 같은 사람은 승부욕이 강하니까 한 사람만 바라보면 앞뒤 가리지 않고 돌진할 것이다. 김수현은 양수아에게 집으로 데려가줬다. 조금 불편한 기분이 들었다. 양수아는 이게 무슨 문제냐고 위하해했다. 먼저 저한테 친해지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양수아 집에 들어간 김수현. 여기 인테리어가 정말 좋다고 감탄한다. 동물의 세계가 나오는 TV도 이렇게 크다니. 하지만 양수아는 계속 나오지 않는다. 그는 조금 심심해졌다. 어쨌든 임무를 완수해야 하니까 그는 양수아를 불렀다.
자고 있는 걸까? 양수아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다. 자신이 진짜 미친 것 같았다. 어떻게 남자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지? 게다가 수연 오빠라니. 김수연이 그녀가 나오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을 보았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자고 했다. 먼저 양수아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 다음에는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임무 팝업은 계속 반응이 없었어요. 김수연이 답답해하는데 혹시 복숭아 나무 아래서 도원 결례라도 하려는 걸까요? 양수아는 어릴 때부터 조용하고 겁이 많았어요. 늘 김수연 형제 뒤만 따랐어요. 유일한 친구는 김다연이었어요. 김수연은 그녀와 말도 몇 마디 하지 않았어요. 양수아는 갑자기 김수연에게 물었어요. 초등학교 시절의 일을 기억하나요? 기억이 전혀 없는 김수연. 초등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양수아가 그건 수연 오빠라고 했어요. 저를 집에 데려다 준 일이에요. 그날 어린 양수아는 어두워지기 전에 엄마 말씀을 듣고 집에 가야 했어요. 방금 헤어진 김수연 형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경찰차도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집에 가던 양수아였는데 수상한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다행히 주변 이웃들이 소리를 듣고 나와 확인했습니다. 큰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느 날 양수아의 부모님께서 긴급 회의 때문에 그녀를 집에 데려다 줄 수 없었고 양수아는 그렇게 무력하게 그녀에게 그림자를 들이운 길에 서 있었다. 그때 지나가던 김수연이 그녀에게 차에 타라고 했다. 그는 양수아에게 각오를 하라고 말했다. 자신은 무작정 돌진하는 타입이라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까지 양수아가 울어도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앉을지는 양수아가 스스로 결정할 것이다. 김수연 때문이었다. 양수아는 그 골목의 길이를 잊어버렸다. 그때 그녀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김수연은 그런 작은 일을 잊었을지도 모른다. 나중에 양수아의 부모님이 그녀를 이사시켰다. 그래서 김수연이랑은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양수아는 이런 주제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 말에 그는 잠들었어요. 그녀는 잠시 김수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의 재킷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김수연은 더 기억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해야 양수아가 더 재미있어 하니까요. 그녀는 천천히 김수연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얼마 후 임무 팝업이 알림을 보냅니다. 양수아와 친밀해지는 임무가 완료되었습니다. 잠에서 깬 김수연은 이상하게 느낍니다. 임무가 완료된 것뿐만 아니라 양수아도 집에 없습니다. 게다가 문자도 답장이 없습니다. 김수연은 자신이 잠든 줄 알았습니다. 그녀를 화나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하나의 임무만 완료하면 다이아몬드 카드가 생긴다. 임무 팝업창도 이때 주 퀘스트가 업데이트되었다. 제목은 강북 호텔 점령이다. 호텔은 성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김수연은 깡패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 임무 팝업창은 그에게 길도 친절하게 알려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금색 종이봉투가 강북 호텔에 난입했다. 북고 사람들은 그가 이렇게 대담할 줄 몰랐다. 혼자서 감히 들어올 줄은. 김수연은 모두의 칭찬에 감사했다. 하지만 솔직히 그도 몰랐다.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줄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김수연을 전략가라고 불렀다. 니체가 말했듯이 정직한 사람은 상대방을 더 편안하게 만든다. 장북북. 순위 20위의 사람이 금지백에게 니체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 물었다. 김수연은 니체가 뭔지 전혀 몰랐다. 그는 그저 여기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상대방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용기와 무모함은 한 끗 차이다. 이것도 니체의 말이야. 그는 금종이 봉투를 돌려보내라고 했어. 과거 일은 따지지 않아도 돼. 하지만 강북 20위인 양천학의 분노는 금종이 봉투 같은 인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야. 김수연이 놀란 건 무슨 일이야. 자신과 그 녀석의 능력치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양간학의 능력치는 구하준과 비슷해. 김수연은 전혀 이길 기회가 없다. 그리고 진짜 어려운 것은 또 다른 것이다. 이 호텔에는 사람이 너무 많다. 김수연이 잠시 정신을 놓는 순간 호텔 안에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잠시 후 양천학은 매우 놀랐다. 혼자 이곳에 들어온 용기뿐만 아니라 그들과 맞서는 것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였다. 가장 놀라운 건 3초 만에 쓰러진 실력이다. 동생들은 이 금색 종이봉투를 얕본다. 도대체 어디서 자신감이 나오는 거야. 약골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헛수고만 했잖아. 양천학은 그들에게 금색 종이봉투의 용기를 깎아내리지 말라고 했다. 질 걸 알면서도 감이 온 남자에게 존경을 표해야 한다. 양천학은 금색 종이봉투가 권투를 배운 것을 알아챘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의 경험은 없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진 이유이기도 하다. 싸움은 결과만을 보는 일이다. 아무도 과정에 신경 쓰지 않는다. 양천학이 금색 종이 봉투의 모자를 벗으려 한다. 그는 도대체 누군지 궁금해한다. 그들이 강북구를 상대해야 하니까 갑자기 양간학의 종아리가 잡혔다. 김수연이 한계를 넘는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상승 기술로 양천학을 높은 곳으로 데려갔다. 처음에 김수연의 전략은 이 호텔을 점령하는 것이었다. 그가 북고 전체를 상대할 정도로 미친 건 아니었다. 호텔만 점령해서 임무를 완수하면 됐다. 다른 부하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김수현은 약간 위아해했다. 자기 자신도 양천학을 쓰러뜨렸다. 임무는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그때 한 줄기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양천학이 침착하게 말했다. 니체가 말했지. 꺼진 불도 다시 타오른다고. 김수현은 믿기 어려워했다. 그렇게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무사할 수 있냐고. 동료들은 그를 무지한 녀석이라며 비웃었다. 오빠는 유도 선수 출신이야. 김수현은 한순간 멍해졌어. 사실 양천학도 조금 상처를 입었어. 그는 김지백의 실력을 인정했어. 김수현이 3개 직선 펀치를 날렸어. 양천학은 이상하게 방금 그 힘이, 자신을 들어올린 그 힘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했어. 물론 그 이유는 김수현의 초월 한계 기술이 끝났어요. 눈앞에서 양천학의 손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어요. 김수현은 순간 유자 회피로 몸을 돌렸어요. 그는 상대가 유도 선수 출신임을 알아챘어요. 잡히면 끝장이니까요. 그래서 거리를 유지해야 했어요. 김수현은 상승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회전차기를 이용해 양천학의 턱을 가격했어요. 이 일격은 정말 정확하게 맞았다. 하지만 양간학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다. 비록 이 회전차기는 화려하지만 별로 피해를 주지 않은 것 같다. 양간학은 어깨 던지기로 전투를 마무리했다. 그는 자신의 분노가 금종이 봉투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말했었다. 바로 그때 김수현이 회복콩을 사용했다. 알다시피 조모한 장지아가 5장의 육성 카드를 받았다. 중급 카드와는 다르게 고급 카드를 사용하면 능력치가 2단계 상승할 수 있다. 강해지면 임무 난이도도 함께 증가할까 걱정하는 김수현. 벌써 준비해두었어. 위험에 처했을 때 카드를 사용할 거야. 김수현의 속도와 힘이 4단계 상승했어. 양천학은 그 기술이 무엇인지 놀랐어. 그는 이런 격투 기술을 처음 봤어. 김수현의 고급 랜덤 공격 카드, 고류 무술 태권도를 발동했어. 한반도의 고대 전통 무술이야. 김수현은 빠르게 사용하기 시작했다. 고류 무술 태견을. 이것은 양간학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난 격투 기술이다. 그는 태권도 방어처럼 먼저 버티고 틈을 타 반격하려 했다. 그러나 김수현은 사용했다. 고류 무술 태견의 손기술을. 그는 방어 구멍을 노려 코를 겨냥했다. 이어 고류 무술 태권도에서 직선으로 쇄골을 공격했다. 양천학은 완전히 쓰러졌다. 주 임무를 완수한 김수현, 다이아몬드 카드를 얻었다.